2025년 현재 백악관엔 다시 도널드 트럼프가 앉아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일까요? 혹은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던 일이었을까요? 2024년 대선. 그는 수많은 혐의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전례 없는 법정 싸움 속에서도 공화당의 지지를 얻고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증명하고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노벨 평화상. 왜 그는 이토록 그 상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 영상은 그 해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1부. 나는 전쟁 없는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었을 땐 전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막고 있다. 2025년 세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종결되지 않았고 중동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됩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 이상 전면전에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무력 충돌은 일정 수준 억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말합니다. 나는 말이 아닌 실력으로 평화를 지킨다. 그는 자신을 딜메이커이자 평화의 중재자라고 부릅니다. 2부. 아브라함 협정, 그리고 중동 평화의 기적. 2020년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역사적인 평화 협정을 중동에서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 에이브러햄 어코즈입니다. 이 협정은 트럼프 외교의 상징이자 그가 평화의 대통령이라는 근거로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업적입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 4개국의 외교 정상화, 수십 년의 적대 관계를 무너뜨린 외교적 성과, 미국의 중재 아래 비핵화, 군사협력, 경제협정이 동시에 체결됨. 이 협정은 1979년 이집트 − 이스라엘 평화협정 이후 가장 큰 중동 외교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현재 이 협정을 더욱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결국 이 협정에 들어올 것이다. 나는 그 문을 열었고 지금도 밀고 있다. 그는 이 평화의 고리를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했다는 확신과 함께. 3부.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이면 끝낼 수 있다.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며 개입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유세 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2025년 현재 트럼프는 실제로 푸틴 대통령과의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휴전 협상 재개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이지만 민간인 피해는 감소하고 있고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외교 회담은 트럼프의 중재 아래 진행 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푸틴은 나를 신뢰한다. 젤렌스키도 내가 공정하다는 걸 안다. 나는 중립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는 이 휴전 과정이 성사되면 자신이야말로 21세기 최대 평화 중재자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4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막은 그 남자. 2024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을 가속화했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는 대통령에 복귀한 직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 외교 채널 모두에게 비공식 경고와 중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결과 공습은 중단되었고 국제사회는 조건부 대화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솔레이마니 제거 사건의 주역이었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적을 제거하면서도 전면전을 피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일 것이다. 다시 한번 전쟁을 막은 사람으로 자신을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5부.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 북한은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채널을 유지하며 도발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북미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이 관계는 지금도 트럼프가 비공식 메시지를 통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는 나를 이해한다. 바이든은 그를 무시했고 나는 대화했다.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터지지 않고 있는 지금 그는 이것 또한 자신의 공로이며
노벨 평화상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6부 트럼프는 왜 노벨 평화상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원할까? 그는 단지 상장을 벽에 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 상은 역사의 복권이자 비난에서의 해방입니다. 오바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상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는 외칩니다. 나는 진짜로 전쟁을 막았고 진짜로 중동을 평화로 이끌었다. 그런데 왜 나는 상을 받지 못하는가? 그는 이 상을 통해 트럼프 브랜드를 완성하고 역사의 평가를 바꾸며 미국 주류 정치의 외면을 뒤집고 싶어 합니다. 7부 트럼프의 정치적 미래와 역사적 야망. 트럼프는 2025년 현재 대통령으로서 또 한 번 미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임기가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조급합니다. 단순한 재선을 넘어서 역사 속 영웅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는 언론 앞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든 사람은 나다. 나에게 노벨상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오늘이 그 일을 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